지금까지 이런 정치가 없었어, 일본 내에서. 깜짝 놀란 거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정치가에 전국구 대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최근의 핫 이슈죠, 이게. 있잖아,상 이렇게 말하면 좋을 거예요. 미래의 아베는 누구다? 미래에 언젠가 먼 훗날에 달팽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언젠가 일본의 아마 중앙 정치에 나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들고 왔습니다. 자,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 뉴스 아마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네이버에 떴더라고요. 주말 외출 자제하라. 1 홋카이도 확진자 증가로 긴급사태 선언. 이래가지고 이게 홋카이도 도지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일본도 뭔가 있는가 보다. 이래서 많이 한국에서도 뭐 사람들이 역시 일본어 홋카이도도 저 난리니까 어떻게든지 하는가 보네. 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들고 온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언뜻 보기에도 뭔가 젊어 보이죠. 이 사람 홋카이도 도지사인데 올해 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년생이냐면은 1981년생입니다. 뭐 홋카이도가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발표를 했어요. 야 홋카이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돼서 일본의 지방자치 플러스 언젠가 일본 중앙 정치에 이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빠르게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일본 정치 뭐 뉴스나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 아실 겁니다. 아베 총리가 예전에 이제 연속 3기 임기를 연장해가지고 9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아베 총리가 2021년 9월 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3567일까지 이거 총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해먹는 거야, 아베 총리가. 근데 10년 가까이 해먹었기 때문에 다음에 누가 올지 사람들이 그 뒤에 자리를 두고 일본 정치계가 암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친구가 잘 없어요. 누군가 하겠지 이러면 누군가가 문제 일으키고 스캔들 터져서 떨어지고 이러다가 아베 총리가 한 번 더 해먹겠네. 뭐 12년 해먹겠네. 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4선. 이 나왔는데 최근에 1년의 사태부터 해가지고 이미지가 좀 이제 많이 꺾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건 없지. 다른 사람들에게 가겠지. 이런 말이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뭐 모르지만 다음에 낼 수도 있고 이 다음에 일본이란 나라의 총리 대신 누가 나올까? 일본 사람들도 많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못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후보가 많이 있지만. 자, 그런데 오늘 홋카이도 도지사를 갑자기 왜 들고 왔냐? 상당히 지금 센세이션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홋카이도가 여기 있어. 일본 전체에서. 이 북쪽에 있는 동네야. 홋카이도라는 동네가 땅덩어리는 우리나라의 4분의 3 정도 됩니다. 커요. 대한민국 4분의 3이 되는 땅덩어리의 톱이 81년생 남자야. 꽤 세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노마크였을 거예요. 잘 몰랐을 거예요. 뭐 젊은 친구 그런 것도 있네? 옆나라 일본에서 꽤 뭔가 좀 화제가 될 만한데 화제가 안 되죠. 그게 홋카이도라는 동네입니다. 예. 중앙 정치랑 좀 떨어져 있고 어찌 보면 일본 중앙하고 좀 약간 담을 쌓는 게 홋카이도예요. 이거 왜냐면은 지난 19세기 때 홋카이도는 일본에서 개척된 땅입니다. 그전에 아이누족이 살고 있었고 원래 독립국이었는데 이게 일본 중앙정부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개척하자 이래가지고 거기는 아이누족을 몰아내고 일본 사람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지금의 홋카이도 일본 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홋카이도의 주민들 자체가 원래는 약간 일본 본토 주민들이랑도 약간 이게 있습니다. 지역감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약간 소외됐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중앙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중앙 정치랑은 좀 약간 담을 쌓고 우리는 우리 마이웨이로 간다 이런 말도 하거나 아니면 아니다 홋카이도도 좀 이제 어떻게 중앙이랑 좀 같이 융합을 잘 해가지고 뭐 일본에서 좀 해보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느 쪽으로 치면은 일단은 뭐 중앙이랑 좀 같이 잘 해보자 이런 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니 그렇죠 뭐 아베 총리가 뭐 4선 하든 3선 하든 뭐 그 사람 뒤에 보니까 다른 젊은 정치인 그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들 있잖아. 이 친구. 고이즈미 신지로라 해가지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이제 아들인데, 일본의 그 환경 대신이죠. 그래서 원래 이 친구가 상당히 유력하다 했었는데, 상당히 일본 언론에서 문매를 받습니다. 왜? 일단 하는 일이 자체가 좀 제대로 된 게 잘 없고, 입만 열었다 하면 좀 뭔가 좀 논란이라는 발언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이게 일본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야노 나나히카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아빠의 후광을 뒤엎고 있잖아? 본인은 실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뭔가 일본에서 뭘 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 대신까지 올라갔어요. 왜? 이미지가 좋아요. 잘생겼어요, 나름. 정치관의 인물이 좋잖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줌마 팬들이 많아요,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정치계 아이돌 같은 느낌이에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원래부터 인기가 좀 많았습니다. 응. 그 사자머리 있잖아. 그 사자머리 해서 인기가 좀 많았는데 그 아들도 인물이 좋다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차기 총리로 상당히 유력하다 그랬는데 이 친구를 이제 일본의 대신이라든지 그런 포스트에 놓고 딱 써보니까 야 이거 이 친구 일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네. 부터 시작해야 돼. 뭔가 잡음이 나오는 거야. 왜? 그 전까지도 이미지 빨로 먹고 살았어요. 좀 뭔가 일을 잘하게 생겼는데 일을 잘한다는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가 같아서. 그래서 이미지가 좀 다운되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다운되고 있어서 야 그러면 이 친구 좀 시간은 걸리겠네. 근데 그래도 우리 젊고 말이야 잘생겼으니까 이거 뭐 일본에서 뭐 하나 하지 않겠나? 라고 해서 거의 독주였어요. 일본 자민당에서 독주 체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죠. 요 며칠간에 갑자기 저쪽 일본 북쪽 땅에서 아무도 신경 안 썼던 홋카이도 도지사, 뭐 그동 촌동네 도지사 하면 뭐가 세겠어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딱 중앙 정치에 딱 튀어나온 거예요. 아니 뭐지? 사람들이 이걸 왜 알게 됐냐? 지난 2월 26일 날 홋카이도가 자체적으로 홋카이도는 초, 중, 고 일제 휴가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얘기한 거야. 제발 부탁드립니다. 친 거예요. 갑자기 지자체에서. 윗사람이 뭘 해야지 중앙에서 다른 지자체가 그러면은 우리도 움직여도 되나? 이게 일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홋카이도에서 초중고 일제적으로 좀 합시다 이래서 치고 나온 거야. 26일 날. 그래서 갑자기 일본 매스컴이 나온 거야. 뭐지? 야 홋카이도 혼자 움직이네 얘. 근데 사람들이 딱 TV 보니까 좀 인물이 괜찮네? 인물도 좀 괜찮고 뭔가 좀 눈도 또렁또렁하고 말이야. 이거 홋카이도 도지사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왜? 지방자치 선거니까 홋카이도 도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도쿄부터 오사카 다른 지역 있잖아? 그 사람들은 몰라 홋카이도 도시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지. 그런데 뉴스 딱 보니까 야 저런 정치가가 일본에 있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다 생방 있는데 말도 잘한다고. 그렇죠. 말도 또렷하다. 지금까지 일본 그 나이 많은 정치인 이런 사람 하면은 뭔가 종이 보고 하는데 이 친구는 눈 또랑또랑하면서 얘기하니까 호감도가 좀 생겼어. 근데 이것뿐만 아니죠. 이걸 발표를 26일에 치고 바로 중앙정부에서 아베 총리가 27일 날 다음에 이걸 친 거야. 그러면은 일본 전국에서도 초, 중, 고 임시 휴거를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친 거예요. 반대가 된 거야. 중앙정부가 쳐야 되는 거를 홋카이도 도지사가 치고 나서 그래? 그러면 가자. 해서 친 거예요. 이걸 발표가 난 거야. 그래서 일본 내에서 더 화제가 되는 거지. 아니 뭐야 총리라는 사람이 저기 도지사보다 행동이 늦었네? 라는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거기서 화제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홋카이도 도지사가 하나 더 있어. 이번엔 마스크 쓰고 나왔어. 홋카이도 비상사태 선언. 주말에는 외출하지 마세요라고 TV에 생방송 라이브로 친 거예요. 기자회견을. 홋카이도의 도민들에게 얘기합니다. 홋카이도 사람들 이번 주말에 나오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노마크였어. 홋카이도 도지사 뭐 누군지 몰랐어. 근데 그 사람이 휴교 요청하니까 중앙정부가 따라서 휴교 요청을 했어. 거기다가 또 하루 만에 홋카이도 비상사태. 이걸 이제 생방송을 쳤는데 기자들이 달라붙습니다.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가지고 도지사 주제에 그런 얘기해. 그런 얘기 하면은 산업, 경제, 자영업 어떻게 됩니까? 그거 무슨 책임 가지고 얘기합니까? 라고 기자들이 공격을 칩니다. 이 아저씨한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정치가는 뭘 합니까? yes or no로 대답을 안 하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 이러면서 말을 돌리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는 딱 한마디예요. 법적 근거 따위는 없습니다. 이건 제 단독으로 홋카이도 주민들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걸로 힘든 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비상사태다. 생명이 중요하다. 경제,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러니까 비상사태 선언을 합니다라고 반대로 치고 들어온 거야. 이게 일본 전국의 주교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돼? 지금까지 이런 정치가 없었어. 일본 내에서. 깜짝 놀란 거야. 비상사태인데 법적 근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게 처음이니까. 정치 생명 걸고 튀어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 여러분 마스크 쓰고 나잖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국회의원들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이 친구조차도 이게 26일이잖아. 그 다음에 27일에 아베 총리. 근데 28일 날에 시정의관 마스크 쓰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일본 그게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는데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월 29일 저녁 6시 이게 뭐가 있었냐면은 아베 총리가 똑같이 기자회견을 생방송을 쳤습니다. 생방송. 하루 만에 똑같이. 여러분 이것만 딱 보더라도 뭔가 한 템포 느리죠. 홋카이도에서 휴교한다니까 중앙에서 휴교한대. 홋카이도 비상사태라니까 갑자기 다음날
총리 관저에서 채널 열고 생방송으로 비상사태니까 뭐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느낄까? 뭔가 중앙정부도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홋카이도보다 한 발씩 늦네. 정치가는 뭡니까? 처음에 해야 된다 이게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들고 와서 코로나보다 이 사람에게 더 주목이 받는 이 현재 도대체 누구냐? 얘는 누구길래 이 젊은 나이에 도지사까지 해먹고 지금 이렇게 뭐 중앙정부가 따라할 정도의 사람이 됐냐? 해서 설명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까지 홋카이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알아요. 그렇죠. 박간애가 1년간 홋카이도를 살아봤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살 때 이 사람이 도지사에 당선이 됐어요. 예. 그래서 홋카이도에 있으면서 신문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에 홋카이도 도지사 선거랑 이 사람의 경력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는 사람에서 알려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일본에서도 최연소 도지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딱 들으면 어떻게 돼? 그 젊은 나이에 도지사 되고 집안이 빵빵하고 말이야. 일본은 세습 정치가가 많다던데 아 저거 눈에 딱 보이네 라고 딱 감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신기한 겁니다. 일단은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을 안 했습니다. 일본 공무원입니다. 동경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고졸 끝나고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공무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편부모 가정입니다. 홀 어머니 밑에서 공부해서 동경 공무원에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공무원 때 공무원을 겸직하면서 야간 대학을 냈어. 대학교에 그냥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으니까 일단 취업했어. 그렇죠. 그리고 야간. 돈이 없으니까. 뭔가 여러분 뭔가 이거 드라마 각본 진행시켜지. 좋구만. 진행시켜 나오죠. 영화 드라마.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복싱을 했어요. 야간 대학 다니면서 그 대학교 복싱부 주장까지 한 거야. 우와. 그 다음에 이 동경도에서 공무원을 하면서 있잖아요. 홋카이도에 있는 이 유바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멜론으로 유명한. 일본의 삿포로 옆에 있는 유바리시. 이 동네가 재정적으로 한번 파탄이 났어요. 상당히 이게 고칠거리, 홋카이도에. 당시에도 고칠거리였는데 동경도 공무원으로서 그래도 유능한 인재니까 파견을 하는 거야. 일을 했어. 파견으로 일을 했어. 자, 그런데 몇 년간 일을 하는데 이 유바리시에서 시장이 이제 바뀌는 시장, 지방자치 선거가 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가보자. 내가 이 유바리시 재정 파탄난 동네를 한번 살려보겠다 이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유바리시 시장 선거에 진출하는 거야. 당시 나이 30세. 고졸 야간대학 출신 일반 공무원. 스토리가 나오지. 그런데 30살짜리가 새파랑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일본 당선할 수 있는 게 왜냐면은 재정이 파탄난 시잖아. 파탄이 난 시인데 해봤자 중간으로 못 가요. 안 그래? 그런데 젊은 친구가 공무원이라서 사람들에게 얼굴도 이미 팔았어. 어느 정도. 주변 사람도 알아요. 당선이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당선될 때도 이 사람은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당시에 경쟁자가 있잖아요. 상대방도 무소속이야. 둘 다 무소속이야. 근데 그 사람은 일본 자민당의 추천을 받은 선거자예요. 추천받은 자민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정치 기반이 좀 센 사람이랑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당시에 이게 화제가 됐어요. 30살짜리 시장이 생겨났다. 시장이 당선됐을 때 어린 친구가 뭘 하겠냐. 재정 파탄난 동네인데 해봤자 뭘 하겠어. 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장 때 있잖아. 시장을 2선을 합니다. 참고로 유바리시에서 재선까지 성공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일단은 재정이 파탄 났잖아. 본인 급여를 삭감을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봉 얼마까지 되냐면은 시장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이 2,500만 원까지 받고 일합니다. 왜냐면은 시의 재정이 어려운데 내가 돈을 어떻게 받겠냐. 그 다음에 접대비, 빵, 뭐 교통비 그런 거 없다. 나는 일만 한다.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죠. 우와, 이런 정치가가 있어? 처음 봤다. 나머지 말단 직원들은 돈을 줘요. 내가 부담할게. 내가 니들 먹여 살려줄 테니까 다른 공무원들 내가 할 때 희생하겠다.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한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반응이 뜨거웠던 거야. 거기다가 또 이 유바리 씨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을 시켜줍니다. 실적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홋카이도에서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관심이 있나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일본에서도 촌동네니까. 여기 있는 이 조그만한 시, 북쪽에 있는 거 일본 사람들 관심 없어. 근데 홋카이도에서는 유명인이야. 8년 동안 유바리시에서 열심히 일했다. 결과도 냈다. 당선이 됩니다. 홋카이도 도지사로 이렇게 당선이 됩니다. 2019년도에 4월에 최연소. 이거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죠. 당시에 이 사람이 시장 선거를 끝나고 다음에 이제 홋카이도에 도지사로 나가겠다 선언을 한 거예요. 상대방도 이제 나왔는데 이게 표 차이가 엄청 심했습니다. 왜? 이미 홋카이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아이돌이야. 이 사람이 나온대잖아. 누가 나오고 싶어 해. 무조건 질 것 같잖아. 맞아요. 무조건 붙으면 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나온다 선언했을 때 이미 사람들은 게임 끝났다. 이거는 볼 것도 없다. 근데 상대방도 나왔어. 그 상대방은 홋카이도 출신이야. 근데 이 아저씨는 홋카이도 출신도 아니에요. 일본 사이타마 카스카베 출신입니다. 짱구는 못 말려의 짱구 동네 출신입니다.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이 나와서 홋카이도 사람이 붙어서 압승을 거둡니다. 압승을 거두는데 일본 중앙 정치도 그 바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 무소속이라 했잖아요. 무소속인데 이게 일본 지자체, 지방자치선거단체장 통계를 보면은 대부분이 정당 소속을 안 해놨습니다. 일본은. 이게 일본 정치계 특수 중에 하나는 지자체. 왜? 무소속이 이미지가 좋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일단 무소속인데 도지사 선거할 때 그 흔히 말하는 공천 비슷한 건데 어느 당 추천이 올라옵니다. 누가 추천했을까? 그렇죠. 자민당, 일본 현 집권당. 자민당에서 예전에는 분명히 시장 선거 처음 할 때는 좀 대립을 했지만 야 이거는 누가 봐도 얘가 당선이네. 자민당에서 이제 응원을 딱 보내가지고 이 사람 자민당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로 대단한 인재입니다. 여러분 스즈키를 기억해주세요. 스즈키. 그래서 중앙정부 자민당 공명당부터 해가지고 현 일본 집권 여당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근데 없어도 솔직히 말하면 없어도 당선이 될 정도 인기예요.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이게 2019년 4월이니까 그런가 보네라고 일본 홋카이도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와 뭔가 되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은 노마크였어. 왜? 그냥 젊은 친구네. 세습 정치가도 아니야. 정치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야.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그다음에 뭐 뒤로 빵빵한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거기다가 중앙에 떨어진 홋카이도잖아. 일본 북쪽에 섬이잖아. 아무도 신경 안 썼어. 그런 사람이 있나 보네. 바로 이거 한 방으로 일본 중앙 정치계에 화려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바로 2월 28일 날.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검색을 해요. 쟤 누구지? 잘생겼네?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스토리. 홀 어머니 밑에서 야간 대학 다니고 지방 공무원, 재정 파탄난 시에서 시장, 최연소, 지금 도지사. 말도 잘해. 정치가인데 바로 직설적이. 일본에서 젊은 사람들 해가지고 왜 이 사람을 몰랐을까? 이게 지금 일본 핫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일본에서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을까? 바로 이 친구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나이도 일단 가까워. 근데 이쪽은 아버지가 총리, 부잣집, 탄탄대로 정치 레일을 따고 온 흔히 말해 세습 정치가 이 레일을 타고 온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 너무 대비가 되잖아요. 정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았다. 일본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네. 라고 여론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놔두면 상관없겠지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나서 당장에 2월 29일 날 아베 총리가 생방송을 한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더욱더 이 사람에게 주목이 가는 거지. 제일 먼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쳤으니까. 총리한테 보고도 하기 전에 있잖아. 일단은 까는 거야. 긴급사태니까. 비상사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다가와. 일본에서는 윗사람한테 딱딱 결제 올리고 가라 이래야 되는데 일단 저질렀습니다. 이거는 제 독단입니다. 친 거예요. 생방송에서. 일본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요 며칠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사람 말로써. 이 사람이 제일 말끝마다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기는 일반 일개 지방 도지사일 뿐이다. 중앙정부도 아니다. 행정 사법기관도 아니다. 힘이 없다. 강제력이 없다. 그러니까 비상사태 선언을 하면서 부탁드립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어. 거기다가 또 일본 사람들한테는 알기 쉽게 지적을 해줘야 된다. 비상사태니까 가급적 나가지 마 라고 행동을 지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일본 정치가들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왜? 비난받거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하겠다. 거기다가 플러스 일본의 지방자치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제가 아니에요. 총리는 국민이 못 뽑아요. 국회의원 중에서 흔히 말하는 여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는 게 일본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직접 선거예요. 일본 홋카이도 도민이 이 사람을 뽑아준 거야. 시장일 때도 그 시의 주민이 뽑아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일본 국민들의 마음이 반영이 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간접선거랑 저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역시 이게 정치가지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 뉴스 같은 거 보면은 한국은 검사를 많이 해서 흔히 말하는 확진자가 많이 나와요. 일본은 검사를 안 해서 확진자가 적어요. 이거 일본 사람들도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일본에서도 문제가 돼요. 사회적 문제. 그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검사를 안 해주네요. 집에도 싫어하네요. 문제가 일본 사람들 이상하다 느껴요. 왜? 한국 뉴스를 들으니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본의 현재 코로나인데 이게 2월 29일 기준이에요. 홋카이도가 1위예요. 70명입니다. 확진자가 제일 많아요.
일본에서. 도쿄가 51명이야. 근데 홋카이도가 70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뉴스를 봐요.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왜? 홋카이도의 땅은 우리 대한민국의 4분의 3 정도로 큽니다. 플러스 이게 일본 전체 인구 밀도인데 홋카이도의 인구 밀도는 꼴찌입니다. 즉 뭐다? 홋카이도는 일본에서 제일 인구 밀도가 낮고 집 하나마다 띄엄띄엄 있는 동네인데 확진자가 1이라고 나와. 야, 그런데 인구 밀도가 홋카이도의 100배가 되는 도쿄는 50명이고 홋카이도 60명이야. 자, 그러는데 홋카이도에서 이렇게 비상사태를 선언을 친 거야.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더욱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 홋카이도도 삿포로시의 인구의 40% 정도가 집중하고 있으니까 삿포로만 생각하면 좀 위험한데 하지만 그 확진자는 삿포로 이래도 많이 이거는 믿어도 믿어도 된다고.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홋카이도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의구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뻥 뚫어주는 게 아마 이게 아니었을까 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 뒤에 누가 올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일 유력하다고 하는 뭐 이런 젊은 친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버지가 총리였고 이런 사람들보다 아마 일본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은 마음이 가지 않을까. 이런 사람도 이런 정치가가 있단 일본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100% 옳다 뭐 나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거든. 기존에 없던 정치가. 저희가 홋카이도에 있었을 때부터 이 사람 아마 유명해질 거다라고 좀 느껴서 주목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기자회견 때문에 얼굴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으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방송에서도 소개했습니다. 일본의 정치계를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하나 알려드리는데 일본에서 뭐 예전에 한번 정권 교체돼서 이제 아직 아베짱이 장기 정권을 하는 이유 이거 박간의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정말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일본은 자민당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자민당이 다 같은 노선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야당이 아니면 여당이다. 이런 식의 정치가 아닙니다. 그 당내에서도 갈립니다. 이걸 쉽게 알 수 있는 게 예전에 일본의 2000년대에 일본의 유명한 배우 키무라 타쿠야. 키무 타쿠 있잖아. 주연한 일본의 히트 드라마가 있어요. 체인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학교 선생이 일본 정치계에 입문해서 총리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참신하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들어가냐? 그렇죠. 집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권당에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어찌 보면 낡은 부패한 정치를 물러내고 그 집권당에서 총리가 된 내용의 드라마야. 근데 그것도 일본은 체인지예요. 왜? 당이 같다 하더라도 그 안에 또 갈리거든. 근데 우리나라처럼 여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일본에 이렇게 해야 될까? 그렇죠. 집권당이 총리가 되잖아. 야당에 스타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권력이 없거든. 힘이 없거든. 실행을 못 하거든.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안에서 하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일본 정치가. 그 안에서 싸우는 거야. 자민당 안에서 무슨 뭐가 있어서 이쪽은 이쪽 노선 이쪽 노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다른 뭐 당이 있으니까 거기 있어요. 전혀 중앙정치에 영향을 못 줍니다. 특히 네. 지금 그렇죠. 야당. 일본의 현 야당은 특히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랑 흔히 말하는 의원 내각제의 좀 차이점이긴 하죠. 하지만 이 그 홋카이도 도지사 스즈키 씨는 아직까지 그 작년에 도지사 됐으니까 막 바로 중앙 국회의원 올 거예요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예 걸릴 것 같지만 30대잖아. 하지만 아마 아무 문제 없으면 앞으로는 아마 유명한 정치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이런 걸 알려드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일본 정치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라든지 몇몇 기사 같은 걸로 일본 정치를 파악할 건데 우리나라랑 같은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아마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거에서 아마 이분에 대해서 야마모토 타로라는 이런 정치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많아서 제가 잠깐 이 사람에 대해 정치 성향에 대해 알려드리면은 이게 상당히 재밌는 사람은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정치 우족 발언한 사람 많은데 저번 그 참의원 선거 때는 진짜 주목받았어요. 주목받았지만 일단 힘이 없어요.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평민이에요. 예. 거기다가 플러스 야마모토 타로 이 사람 쪽의 경제관념은 일본의 흔히 말하는 복지 정책을 상당히 돈을 풀어서 하자는 거예요. 돈을 많이 찍어도 돼. 일본은 돈을 많이 찍어도 되는 MMT 이론을 상당히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일본 정치가 중에서도. 왜?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도 상관이 없어요. 재정 파탄 안에. 그게 야마모토 타로 씨의 여러분 경제 성향이에요. MMT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축통화는 마음대로 찍어내도 되면은 하드 커런시가 아닌 소프트 커런시. 한국 원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좀 달라질 거 모르겠네요. 예. 이거 바깥 영상이 있는데 MMT 이론 무엇인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 강대국의 이론이에요. 한마디
말하면 그 야마모토 타로시 같은 경우에는 막 그 경제적인 생각도 그렇고 제가 느낀 게는 좀 야마모토 타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잘 봐야 되네라는 느낌이 어. 옵니다. 잘 봐야 돼요. 항상 말하자면 유튜브라든지 뭐 기사라든지는 한정된 정보만 알려주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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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런 얘기를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 하면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예. 아마 이건 일본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옆 나라 정치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걸 오늘 일부러 들고 왔는데 언젠간 도움이 되겠죠, 이 내용이. 뭔가 오늘 쿠키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진짜 해주세요.